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코리아컵 출전마가 좀 바뀌었죠.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 마리만 출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TO가 일본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팅만 본다면은 냄제트랑 듀라엘레데가 유력하죠. 왜냐면 이 두 마리가 네이팅이 높잖아요. 일본 말들 중에서. 그래서 이 두 말 중에 한두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 코리아컵 출전하는 해외 말들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리아 스프린트는 우승 상금이 7억입니다. 7억이고 여기도 이제 10등까지 그대로 상금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살펴볼 말은 마텐노 커맨더입니다. 경주 성적은 해외 원정 경험은 없어요. 10전을 뛰었는데 중앙에서 4승을 거뒀고 지방에서 2승 2척 2회 3척 1회. 그러니까 지방에서 뛰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방 경마 수준이 낮은 데서 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지방에서 뛰었다는 거는 중앙교류 경마, 지방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중앙교류 경마를 나갔다. 그러니까 대상급 경주를 나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전 뛰었다는 건 저 오전 자체가 전부 다 중상 경주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이 낮은 데서 뛰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 G3가 있죠. 그리고 재팬3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G3 같은 경우 일본 중앙경마장에서 펼쳐지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팬3 이런 거는 일본 지방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이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동경 대상전 지방 경마장에서 펼쳐지긴 하지만 그건 재팬1이 아니라 G1이고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 중앙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경주들은 거의 국제 등급인 그레이드 급으로 가고, 지방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이 대상 경주들 그레이드 경주들은 재팬 1, 2, 3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가장 최근의 성적들 살펴본다면은 일단 2026년 경주를 본다면은 2월 달에 이제 근한 스테이크스 1400m에서 11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한 스테이크스 일본 말로는 이제 네기시 스테이크스인데, 이게 어제도 제가 코리아컵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본에서 제일 처음 경마장이 생긴 데가 요코하마의 이 근한 경마장이에요. 네기시 경마장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긴 경마장입니다. 요코하마에.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근한 스테이크스가 아직도 그 이름을 달고, 근한 경마장에 그 이름을 달고 펼쳐지는 거고, 이 말은 좀 결론적으로 약점이 좀 명확하더라고요. 일단 드래퐁 자마예요. 이번에 제가 뭐 드래퐁 자마를 워낙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 관심이 가지는 말이고, 그리고 곧 그 2살짜리 드래퐁 자마 앞말이 아마 올 하반기에 데뷔를 할 겁니다. 차우어 조교사 마방으로 데뷔를 할 텐데 앞말인데, 드래퐁 자마들이 모래주로이지만 미국 모래주로 혈통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미국 혈통이긴 한데 지오폰티, 하지만 드래퐁의 부마가 지오폰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으로 인해 갖고 미국처럼 이 뭐 완전 엄청난 호구 그리고 우라마 상체 이런 식의 마체를 뽑아내지는 않아요. 드래퐁도 그렇고 드래퐁 자마들도 그렇고 오히려 참 밸런스 좋게 날렵하게 그렇게 뽑아내는 체형이고, 근데 그러고도 잘 뛰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래주로에서 저항력도 높으니까는. 이 네기시 스테이크스, 근한 스테이크스에서는 인기도에서 많이 밀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11착 상당히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죠. 이때 이 말의 약점이 명확하게 나와요. 경주의 이제 기수 인터뷰에서 전개와 흐름은 딱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봐도 전개는 정말 잘 풀었어요. 선두 뒤 외곽에서 정말 전개를 잘 풀었는데 직선의 중반까지는 자기 흐름을 유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직선에서 막판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펼쳐진 데가 동경경마장입니다. 동경경마장이 직선이 거의 한 500m 돼요. 그러니까 이 동경경마장 한 500m 되죠. 이 동해스테이크스도 이게 어디에서 펼쳐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앙경마장이죠. 이것도 한 400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펼쳐지는 흑선상, 고치경마장이라든가 이게 가키스바타 기념인가요? 가키스바타 기념, 이건 나고야 경마장. 이런 데는 직선 주로가 한 2, 3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 300대는 이런 직선 주로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하긴 한데, 그런데 이 내기시 근한 스테이크스가 펼쳐진 동경주로 그 500m 직선에서는
막판에 힘에서 밀리면서 끝 막판, 그러니까 11차기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결승 다 왔어. 결승 후반부에 우르르 외곽말들이 넘어가면서 11착을 한 거고, 뭐 자기 걸음 자체는 했는데, 어쨌든 직선에서 보여주는 탄력거리가 오래 못 간다. 이런 약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서울 경마장이 주로 직선 주로가 거의 한 400 정도 되죠. 그런 점이 이만한테는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언제 하냐면은 이 동해 스테이크스 1400m에서 우승을 했을 때, 이때도 직선에서 중반까지 푸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갑니다.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데 그래도 푸시를 못하고 철저하게 잡고 가다가 직선 중반부터 푸시를 해요. 그만큼 뒷심에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 점이 아마 이 마텐노 커맨드의 약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직선주로 면에서는 오히려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1400을 뛰었는데 1200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이 점은 염두에 둬야 돼요. 1200은 조금은 더 쉽게 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때 1500 각기 스바타 기념, 여기 1500에서 이제 기수 3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 거는, 물론 이 안에서 발주기 전에 흥분을 했어요. 발주기 안에서 기립도 하고 흥분하고, 그 상태에서 게이트가 열리다 보니까 출발이 안 좋으면서 후미 외곽에서 약간 무빙성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4코너부터 추진하면, 왜냐하면 이게 직선이 200m 좀 넘잖아요. 나고야 경마장이. 그러다 보니까 4코너부터 추진하면서 탄력 붙이는데 3착을 하더라고요. 인터뷰한 거 보면은 1500분 이 말한테 좀 긴 것 같다. 거기에다가 이게 부정도 50kg, 59kg였다. 이래서 부진을 했다. 그렇게 기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고. 문제는 이 흑선상이라든가 이 나고야 경마장에서 펼치는 이 경주가 전부 다 우회전이었죠. 우회전을 하면은 답부 변화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좌회전을 하면 또 답부 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좌회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답부 변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는 좀 답부 변환도 못했고 59고 1500이라 부진했고, 그 다음 흑선상 여기에서는 이제 3번 게이트에서 정말 쉽게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코너 돌면서 외곽 전개를 해요. 근데 왜 외곽 전개를 했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내측에 찔러 나오는, 선행을 장악한 이후에 외곽 전개를 하다가 코너링을 하면서 내측의 말들이 찔러 나오면서 외곽 3열 도는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측에 있는 말들한테 그 포지셔닝을 내줬는데 왜 저랬지? 그래서 이거 외곽 기대나 우회전을 하면은,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건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기수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작전이었더라고요. 왜냐면 고치 경마장은 일본에서도 이 인계 내측 주로가 무겁기로 소문이 난 말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내측을 비워놓고 탄답니다. 그걸 의식해서 외곽 정렬을 한 거고, 여기에서 우승을 거뒀고 동네 스테이크스에서도 우승을 거뒀는데, 이때 보면은 직선 주로가 한 400m 정도 넘을 거예요. 400m 넘을 텐데, 이게 직선이면은 코너를 돌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데 자꾸 가요. 자꾸 가다가 한 이 정도에서, 이게 결승선이면 이 정도에서부터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아있던 걸음의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1200에서는 좀 더 수월한 뒷심 안배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또 하이페이스 소화 능력과 선행력이 있다. 이런 것이 강점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회전 시 답부 변환을 못하지만 좌회전 시에는 답부 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 한국 경마장이 유리하고, 직선에서 탄력거리,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는 약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든 1000거리, 200거리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입상도전은 가능한 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살펴볼 말은 뷰티 웨이브입니다. 스타 스팽글 배너, 미국 국가에 나오는 그 노래 가사죠. 별과 스팽글의 배너. 근데 홍콩에서는 이 스타 스팽글 배너가 유명해요. 왜냐하면은 그 캘리포니아 스팽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거의 검창 60하고도 많이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경주마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스팽글이. 그 캘리포니아 스팽글의 부모가 바로 이 스타 스팽글 배너이고, 스피드는 참 홍콩에서 스피드 있는 말들, 캘리포니아 스팽글을 생각하면은 캘리포니아 스팽글은 마일러인데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뷰티 웨이브 미려 제일 같은 경우는 샤틴 터프에서 19번을 뛰었는데 1승을 거뒀고, 샤틴 AWT, AWT는 올웨더 트랙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주류예요. 해피밸리에서 4번을 떼갖고 2승에 2착 2번을 했어요. 뭐 최근 경주들 본다면은 4월 6일 날 이제 더 스프린트컵, 그리고 더 체어맨즈 스프린트 프라이즈, 이 더 체어맨즈 스프린트 프라이즈는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외국에서도 원정이 많이 오죠. 이때도 1착은 가운고승이 했어요. 그리고 2착은 사토노레베 일본말에 했죠. 세계에서 특히 일본에서도 원정이 많이 오고 급 자체가 엄청나게 큰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8마리 뛰어갖고 8착, 일단 번호가 8번이잖아요. 홍콩에서 8번이라는 거는, 홍콩은 번호가 추첨이 아니잖아요. 게이트는 추첨인데 번호는 네이팅 나오는 순간 번호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이팅이 제일 높은 말이 1번이고 네이팅이 제일 낮은 말이 끝번이잖아요. 8마리 뛰면서 8번이었다는 건 네이팅이 제일 낮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이팅이 전부는 아닌데 어쨌든 네이팅 역시 그 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대들의 전력이 너무 강했고, 이때 이제 더 처음에 이제 스프린트 프라이즈에서 이 가운고승이 20연승을 하면서 아마 홍콩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고승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1등인가 지금? 엄청나게 센 말이니까는. 그리고 사토노 레베도 일본에서 온 원정 경주마이고 능력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말이고, 여기에서 꼴찌한 거는 뭐 이해되고, 그리고 더 스프린트컵, 이것도 이 우승마가 가운고승이에요. 그래서 이 말한테 진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선에서 이제 따라가다 지치더라고요. 후반 점점 걸음을 쳐지는 모습이고. 근데 선행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 말들이 많아서 선행을 못 가지, 작정하고 밀면 선행도 가겠더라고요. 그 다음 최근 경주들 보면 5월 30일 더 샤틴 베이스, 여기에서 10착을 했는데 초반 약간 푸시하는데 선행 못 가고 선입 전개 후 직선에서 추진해 보는데 점점 걸음 쳐지면서 무기력한 경주력을 보여주었어요. 1대1 한 129파운드였습니다. 피어스 메모리얼 챌린지컵, 이거는 클래스 2 경주일 겁니다. 그냥 이 대상 경주가 아니라 1000m인데 이때 10착 너무 무기력하겠어요. 중위 외곽 전개 후에 호미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핸디캡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클래스 2 경주이긴 한데 핸디캡 경주이다 보니까는 이 말이 1번이었잖아요. 1번이었다는 거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팅이 출전하는 말 중에서 제일 높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핸디캡도 135파운드를 받았어요. 이게 한 61kg가 넘어요. 그래서 부중을 좀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최근 경주 능력 자체가 뭐 아주 뭐 엑셀런트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전의 경주들은 상대들의 전력이 강했다. 그렇다면 이 뷰티 웨이브즈 미려 제일의 그 홍콩에서의 경주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일단 1등급, 홍콩 1등급 클래스 1 클래스인 건 맞아요. 클래스 1인 건 맞고, 클래스 1에서 거의 한 중급 정도? 그 정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자강불식도 오잖아요. 작년도 코리아 스프린트 우승마. 자강불식도 오는데, 자강불식이 작년 코리아컵 올 때, 그때도 이 자강불식, 이건 클래스 2였어요. 근데 이 미러제일은 클래스 1이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보여준 이 자강불식이 보여준 그 경주 능력 자체보다 이 미려제일이 지금 보여주는 경주 능력이 좀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도 자강불식이 코리아 스프린트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제가 작년에 이 자강불식이 치카파를 이기면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이 보여준 경주력이 자강불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승을 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차우 기수, 그 기승 기수 있죠, 차우 기수에 진짜 추진발로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강불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0이었는데 차우 기수가 거의 한 120% 끌어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선두 공략하면서 한국과 또 한국 주로와 또 잘 맞았던 부분, 그런 게 있어서 자강불식이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강불식은 디펜딩 챔피언이고 말씀은 드렸고, 그리고 코리아컵 우승 이후에 홍콩으로 돌아가서 클래스2 경주에서 8차 9착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클래스2 경주 핸디캡 경주이다 보니까는 130파운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60kg가 넘는 부중을 계속 달고 뛴 거예요. 그러면서 8착 9착을 한 거라서 코리아컵 이후에 한 4-5번밖에 안 뛰었더라고요. 원래 이제 2번을 뛰었는데 2월달, 4월달에 뛰어요. 2월달에 이제 니아드 더트 스프린트 1200에서 했는데 중몸이 외곽 따라가는데 직선에서 답보 변환도 못하고 저게 망가졌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답보 변환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코리아컵에서는 했어요. 주폭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망가졌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니아다 더트 스프린트에서 이 자강불식이 뛰는 것을 보고. 그리고 4월 경주에도 직선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자강불식 이마를 선정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지만 차라리 일본 말들한테 한두 더 치호를 주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뛰는 거 보면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답보 변환을 못하는 것보다 주폭 자체가 좁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그 말이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근육 자체가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뷰티 웨이브즈, 미러 젤 같은 경우는 이 말이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강자들 틈에서 발바닥에 땀나게 뛰었지만은 중학생이 발바닥에 땀나게 뛴다고 대학생 못 이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같은 중학생급으로 싸운다니까는 자기 능력 발휘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봤고, 일단 코리아컵에서 양광용사로 대체되는 말이 누구일지 아마 조만간 마사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 말이 때문에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는 방송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